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 안도감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한 뒤에 오름세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장중 연고점을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에 2,585선도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현재 구간 역시나 0.9%가량 상승하면서 2,58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수급이 대형주로 쏠리고 있다는 점이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0.8%가량 상승하면서 85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도 증시를 이끌고 있는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5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12조 5천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이죠. 꾸준하게 대형주 그 가운데서도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1,100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지만 연기금은 매수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면서 지수 역시나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입니다. LG전자인데요. LG전자가 장중에 무려 10%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주가를 보양하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목표 주가를 전장 사업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19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현재 구간에도 9%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로 인해서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오늘도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4일째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6%가 넘는 상승세 가져갑니다.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한가까지 가격이 상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피델릭스는 최대 주주가 중국의 반도체 회사인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가 재개됐는데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OCI 그룹주입니다. OCI와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재개가 되자마자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OCI는 무려 11%, 그리고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4%가량의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요. OCI는 이제부터 화학회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개별 이슈와 모멘텀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시장의 중심이 주도주가 이제는 반도체주로 옮겨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1년 만에 2,60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2,600선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상승에 잘 편승해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와 함께 그런 모멘텀들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주식 빅리그 웨일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시장의 상승세가 좋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매수세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네. 주말에 부채 협상이 그래도 긍정적인 또 내용이 나오면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2월 6일 정도에 추가적으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데 일단 우선은 어느 정도 타결이 또 됐기 때문에 시장에 충분히 좋은 또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또 이번 달에 발표되는 이제 다음 달에죠. 다음 달에 또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지표들 그리고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기준에서는 미국의 CPI 또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2주차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크게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FOMC 회의에서도 완화적인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시장의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방향성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는 시황에 대해서도 정말 딱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또 요약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란톡방에서 올려드리는 시황만 보셔도 향후의 방향성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 시장의 방향성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 최대한 알찬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장중에 전문가님과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 장 중심이 되고 있는 뜨거운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7만 원을 회복한 삼성전자가 연일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오늘 연고점을 갈아치웠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수급 개선이 빨라지면서 2차 전지에 이어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9조 8,147억 원가량 순매수했는데요. 반도체주의 상승 랠리 이어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 탄력을 얻게 된 건데요. 외국인이 또 매수를 해주면서 과연 우리 증시 반도체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연고점 또 경신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방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가 또 확인을 오늘 또 정확히 하고 왔는데 네. 22년도 10월 13일에 저점 기준에서 2089.82포인트에서 금요일 장 마감 기준으로 해서 3,545.67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약 70%가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지난 금요일 날 상당히 6% 정도의 또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방향성은 좀 강하게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22년도 9월 30일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무려 1억 8천만 주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 여기에 이제 금액 기준에서 본다면은 약 12조 9,6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외국인이 많이 매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는 올해 1월 3일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1,000만 주 정도로 순매수를 또 기록을 했고 금액 기준에서는 1조 1,200억 원 정도가 되고 기관의 수급도 이어졌는데 850만 주로 약 9,52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상당히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SK하이닉스는 기관의 수급도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증권가에서는 뭐 반도체 수급 개선이 빨라지면은 이제 2차 전지에 이어서 하반기에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뭐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또 하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비중은 각각 12%와 하반기에는 이제 88%로 수정이 되는데 하반기 실적 개선폭이 큰 폭으로 또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반도체 수급 개선이 예상보다 또 빨라지면 내년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진입이 또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참고했을 때 반도체 업황 개선은 꾸준하게 이제 이어지면서 3분기 정도부터 해서 어느 정도 저점을 반도체 가격이 저점을 또 찍으면서 좋은 또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상당히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부터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 역시나 함께 상승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상승의 탄력에는 조금 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국내 증시 앞으로의 방향성 좀 어떻게 보시고 그걸 이끌기 위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모멘텀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 네. 주시죠. 사실 제가 최근에 반도체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뭐 인공지능 AI 뭐 시장의 가파른 또 성장세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뭐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향후에도 아무래도 AI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반도체 수요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빅3 기업들 바로 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인데 3분기부터 작년 3분기부터 해서 감산에 들어가면서 그 효과가 이제 올해 이제 3분기부터 해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부분들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 가격을 이제 인상할 것이다라고 또 내용이 많이 나오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뭐 10에서 15%를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 공장이 또 공장이 설립이 되는데 준공이 되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30% 인상 최대 예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파운드리 가격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올해 뭐 3분기부터 해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서 3, 4분기 사이에 글로벌 DRAM 수요가 뭐 12.6%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에 저점을 찍고 3분기에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DRAM 가격이 이제 3분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4분기부터 해서 저점을 터치한 후 반등이 전망이 된다라고 또 시장에서 보고 있고 올해 이번 달 뭐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또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시면은 전체 시가총액은 2,044조 5,400억 원인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이 이제 430조 그리고 SK하이닉스가 81조에 그렇다면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을 합치면은 511조인데 코스피 지수의 약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보인다. 그렇다면 충분히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좀 더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와 이제 비메모리로 나누는데 메모리 기준에서는 뭐 램 그리고 롬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램 기준에서는 D램 1분기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체크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매출액 대비해서 뭐 43.2% 그리고 마이크론이 28.2% 그리고 세 번째로 SK하이닉스가 뭐 23.9% 여기 추가적으로 낸드 플래시 기준에서는 이제 4분기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뭐 33.8% 키옥시아가 19.1%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가 뭐 17.1% 정도로 집계가 됐고 추가적으로 롬 기준에서는 뭐 파운드리 하면은 뭐 대만의 TSMC가 상당히 비중이 높죠. 그래서 59%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13% 여기에 이제 나머지 뭐 글로벌 파운드리와 뭐 USMC가 7%와 6%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D램 점유율을 좀 확인을 했을 때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이어지기 위해서는
디램 쪽에서 좋은 또 흐름이 나와야 아무래도 주가에 좋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실적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개선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업황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단하게 또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술적 그리고 기본적 흐름 기준에서 체크를 좀 한다면은 삼성전자는 뭐 여러분들에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도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부분들, 여기에 시가총액도 뭐 4,300조가 되는데 이런 430조인데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신용 물량은 상당히 적죠. 0.06%.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저 PER은 뭐 높긴 하지만 크게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쓸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PBR이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PBR 기준에서는 뭐 1.37이기 때문에 뭐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실적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올해가 조금 아무래도 메모리 가격, 반도체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서 올해 좋지는 않지만 내년부터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25년까지 보시면은 아무래도 22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매수세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거래량 기준에서는 뭐 2천만 주 정도가 실리면서 또 강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뭐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세를 보인다. 이게 상당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세가 꺾일 가능성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세 더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아무래도 21년도 12월 고점까지도 충분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업황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전체적으로 너무 양호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만 원까지 뭐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두 번째 SK하이닉스인데 오늘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했죠. 그래서 뭐 가격 기준에서는 뭐 11만 원 정도에서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도 충분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은 상승세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와 조금 별개로 볼 수 있는 거는 사업 부분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전체적으로 다 100% 반도체 업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중단기적으로 상승세 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또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뭐 22년도에 22년도 1월의 고점까지도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3만 원 정도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번 더 흐름 지켜보면서 전고점까지 한번 상승세를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AI 시장의 확대 그리고 감산 효과의 발생으로 인해서 점점 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주식 빅리그를 통해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방송 시간 외에는 노란톡을 통해서 시장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은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리그 하디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상승에 편승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유쌤께서 또 한 종목을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리그 쟁탈전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 금요일 기준에서 BH를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KH 바텍이라는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BH와 동일하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KH 바텍 기준에서 이동통신 산업이 주요 영업 부분인데 주력 사업인 정밀기구 사업 외에 FP12 이제 연성 인쇄 회로기판 관련 사업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동통신 산업은 크게 이동통신 서비스와 그리고 장비 및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구분을 또 할 수가 있는데 KH 바텍은 장비와 제품 제조 산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또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성장 그리고 업황에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정밀기구 산업은 이제 폴더 분품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힌지가 상당히 비중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폰 이제 내외 장대 등 매출의 92.4%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 이제 FP12 사업이 7.6% 정도인데 아무래도 폴더분폰에 들어가는 힌지가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이제 전 세계 폴더분폰 출하량이 지난해 1,280만 대였는데 올해는 55% 성장한 1,98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고 올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분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했지만 27년도까지 5%를 넘길 것으로 또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좀 더 길게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의 폴더분폰 이제 신규 제품이 2분기 후반부터 해서 양산에 들어가서 8월에 출시가 예정인데 아무래도 지금부터 해서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삼성전자의 외장 힌지를 90% 이상 공급 중에 있고 신규 폴더분폰 제품에 쓰이는 힌지를 U타입에서 물방울 모양 힌지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물방울 모양 힌지로 변경 시 KH 바텍의 공급 단가가 기존 대비해서 5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출하량 또한 과거 대비해서 3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만 봤을 때 아무래도 실적에 상당히 크게 반영될 가능성 그렇다면은 주가 또한 좋은 또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구글이 픽셀 폴드 제품을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 제품의 신뢰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 등을 보유한 KH 바텍의 제품이 채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먼저 시장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왔었고 신규 이제 경쟁사 진입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급 단가 확대와 경쟁사의 힌지 모듈 납품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KH 바텍의 핵심 공급자로 지배적인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또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권 시장에 따르면 이제 5월 19일을 기준으로 해서 KH 바텍이 폴더분폰 부품업계의 이제 핵심 공급자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기존에 22,000원에서 26,000원으로 상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KH 바텍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본적 그리고 기술적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한다면은 먼저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 단기간에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수급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신용 물량은 2.89%이기 때문에 크게 높지도 않죠.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4,80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PER 그리고 PBR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실적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연간 실적을 보시면은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24년도 그리고 25년도까지 추가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이 10% 이상 또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신뢰를 갖고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상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조금 상승세를 보이다가 좀 눌리긴 했어요. 하지만 크게 의미 있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 2만 원에서 2만 500원까지의 매수가 기준에서 한번 공략을 또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왔는데 뭐 오늘 종가로 해서도 한번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상승세가 이어진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한 23,000원까지의 한번 흐름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23,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혹시라도 밀린다 그렇다면은 18,0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우리가 뭐 좋은 또 결과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중단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KH바텍 한번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H바텍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만 원에서 2만 500원,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2만 3,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주식비니그 오늘 이 시간 유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쌤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쌤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바로 카메라를 켜셔가지고 여기 제 아래 보이는 QR코드가 있는데 여기에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은 뭐 링크가 연결이 또 되고 그게 혹시라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샵 377 눌러 유쌤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카톡방, 노란 톡방 링크를 또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하시면 되고 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뭐 히든 종목 그리고 탑픽 종목 이제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BH라는 종목을 또 드렸는데 오늘 뭐 5%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또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추가적인 또 전략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노란톡방 꼭 들어오시기 바라며 제가 방송 중에는 종목 상담을 해드리진 않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 또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또 저녁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모멘텀 그리고 기업에 대한 뭐 중요 체크 포인트 여기에 제일 중요한 전략까지 함께 제가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올려드리기 때문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통 입장하는 방법,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문자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통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리그 쟁탈전 출전 종목 설명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차트를 보는 비법까지도 알려드리는 알찬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방송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유쌤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란독 오픈 채팅방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독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은 노란독으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나는 QR코드가 낯설고 어렵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두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 유쌤 두 글자를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캔들박사 유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히든 종목이 공개되기 전에 히든 종목 차트 분석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만 쉬고 돌아올게요. 네, 이제는 캔들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매눈을 갖고 계신 유쌤인데요. 어떠한 비법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지 오늘 그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유쌤, 오늘은 저희가 어떠한 캔들 공부를 해볼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저점에서 매수의 또 신호가 나오는 종목을 또 준비를 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서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캔들 교육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쭉 함께 하시면은 많은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또 교육을 들어갈 텐데 자 캔들 기준에서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저점 구간에서 형성이 되고 외국인과 기관 또는 세력의 매수세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캔들 교육을 또 많이 해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또 강조를 또 해드리는데 자 이제 망치형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많이 또 설명을 드렸지만 망치형은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봉과 양봉은 중요하지 않고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저점에서 망치형이 형성된다. 그렇다면은 매수의 신호를 볼 수가 있고 반대로 고점에서 망치형이 발생했다.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이런 기준에서는 교유수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유수형. 그래서 매도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망치형이 고점에서 형성됐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닥에서 형성이 됐다. 그렇다면은 매수의 신호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HMM 보시면은 기간 기준에서 보시면 20년도 3월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코로나 때 바닥을 알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캔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HMM은 일본 기준에서 코로나 때 망치형이 발생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2233%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여러분들이 망치형만 잘 알고 계셔도 이런 종목들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세 번째 캔들 기준에서는 샛별형 또는 샛별 십자형인데 자 이렇게 왼쪽 샛별형은 몸통이 있고 오른쪽 샛별 십자형은 두 번째 캔들이 몸통이 없는 도지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일하게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샛별형이 발생을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렇다면은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샛별형 에코프로비엠은 19년도 12월 4일 날 샛별형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올해 3월 23일까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무려 2,505%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샛별형 또는 샛별 십자형만 잘 알고 있어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네 번째 캔들이죠. 바로 상승 이태 확인형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캔들 2개로 되어 있는 상승 이태형 그리고 오른쪽에는 캔들 3개로 되어 있는 상승 이태 확인형인데 자 보시면은 상승 이태형은
신뢰도가 별이 2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활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샛별 상승 잉태 확인형은 세 번째 캔들까지 오면서 신뢰도가 별이 3개가 되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이제 바닥 구간에서 형성이 되면은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상승 잉태 확인형 코스모 신소재의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기간이 20년도 3월 코로나 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캔들이 주가의 바닥을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20년도 3월 코로나 때 바닥에서 캔들이 발생을 했죠. 바로 상승 잉태 확인형 발생하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4월까지 무려 2,826%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도 이런 대박 종목 잡을 수가 있겠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 캔들이죠. 바로 상승 장악형 그리고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자, 보시면은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두 개 다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고, 바닥 구간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바닥에서 상승 장악형 또는 상승 장악 확인형이 나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승 장악형에서 이제 먼저 캔들의 2개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 볼 수 있고, 혹시라도 확인형까지 나온다. 그렇다면은 신뢰도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이런 상승 장악형 또는 상승 장악 확인형을 발견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TCC 스틸 기준에서 보시면 기간은 어때요, 여러분들? 동일하죠. 바로 코로나 때 20년도 3월에 보시면은 상승 장악형이 발생하고 나서 올해 4월까지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3,919%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여러분들이 상승 장악형을 알고 이때 당시에 TCC 스틸을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충분히 들어가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대박 종목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잡을 수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 방이 닫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전환 캔들 기준에서 오늘은 마지막에 봤던 상승 장악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보시면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왼쪽에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동일하게 다 매수의 신호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점 구간에서 형성이 되면은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양봉의 크기가 좀 클수록 신뢰도는 더 증가한다. 여기에 수급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의 수급 또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캔들이 발생한다. 그렇다면은 신뢰도가 더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뭐 차트에서 이런 상승 장악형 또는 확인형을 발견했다. 그렇다면은 뭐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신뢰도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두 개 다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반대 캔들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런 반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락장악형과 하락장악 확인형, 요거는 방송 중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악형을 잘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악형과 하락장악 확인형도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 고점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고점에서 형성됐다. 그렇다면은 전량 매도의 신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형 캔들 기준에서 보시면은 양봉 기준에서 양봉의 밑꼬리는 상황에 따라서 몸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몸통만 있는 양봉 캔들이 있는데, 양봉의 밑꼬리는 양봉의 몸통과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캔들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변형 캔들을 실전 투자에서 또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상승 장악형과 상승 장악 확인형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변형 상승 장악형 그리고 변형 상승 장악 확인형, 동일하게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변형 상승 장악형도 실전 투자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캔들들이 대체 어디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알아볼 텐데, 자, 포스코 엠텍 기준에서 보시면은 19년도 2월부터 해서 20년도 4월 기준에서 하락 추세가 이제 3거래일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보시면 여러분들 월봉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더 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봉이면은 일봉 기준에서 2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캔들 하나만 하락 추세가 나와도 20일 동안의 하락 추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중소형주는 15%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 자,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하락 추세가 82%이기 때문에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고, 여기에 하락률이 크기 때문에 신뢰도 또한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죠. 바로 1거래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 자, 이 부분 보시면 충분히 음봉으로 캔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네 번째, 2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몸통을 감싸는 양봉. 자, 요거 확대해서 좀 보시면은 첫 번째 음봉을 감싸는 두 번째 양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이렇게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면은 우리는 매수의 신호를 볼 수 있는 바로 상승 장악형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여러분들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기관 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렇다면 신뢰도는 상당히 증가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다섯 번째 조건인데 바로 3거래일 캔들이 2거래일 캔들의 몸통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 자, 보시면은 충분히 2거래일 캔들 양봉 위에서 세 번째 캔들이 또 양봉으로 또 발생을 하면서 충분히 다섯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때 바로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상승 장악형에서 매수를 하고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런 때 신뢰도가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 발생하고 나서 포스코 엠텍 올해까지 보시면은 무려 914%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도 상당히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캔들 공부 중에 상승 장악 확인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연 오늘 히든 종목은 그러한 차트가 나오고 있는지, 그러면 어떠한 종목인지 그에 대한 힌트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유쌤, 저희가 뭐 다양한 힌트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조금 더 시청자님께서 알기 쉽게 더 힌트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의 종목도 실적, 뭐 수급 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고, 여기에 이제 중대형주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공매도 상환, 대차거래 상환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바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의 종목도 충분히 공매도와 대차거래 상환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이제 히든 종목 현재가 화면인데 여기에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체크할 내용들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1조 9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다 함께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신용 물량은 0.23%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뭐 69.38%인데 뭐 대략적으로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좀 품절주로 해서 또 볼 수 있고, 수급만 조금 들어온다, 거래대금만 실린다면은 또 강하게 반등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간에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PER 기준에서는 뭐 10.61 정도가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PBR은 뭐 0.48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실적을 또 봐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적 뭐 기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또 실적 증가가 또 이루어지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증가세를 또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자산, 부채, 뭐 자본도 긍정적인 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뭐 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유보율은 또 증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바로 이제 대차거래 상황인데 22년도 11월 25일 보시면은 대차거래 기준에서 수량이 127만 9천 주였는데 지금 5월 25일 기준에서는 61만 이제 9천 주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비율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5.61%에서 지금 25일 기준에서는 2.72%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좋게 또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공매도 상환인데 22년도 11월부터 해서 보시면은 꾸준하게 잔고 수량이 감소를 하면서 작년 11월 10일 기준에서는 23만 4천 주였는데 지금 14,000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잔고 금액도 동일하게 또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개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히든 종목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 바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 오늘의 히든 종목은 월봉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되고 하락 추세 또한 길게 이어졌죠. 21년도 2월부터 해서 올해 5월까지 흐름인데 2년 가까이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는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 조건은 대형주 기준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의 하락률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은 무려 61.34%가 하락률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은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음봉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음봉을 감싸는 두 번째 캔들이 양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보시면은 첫 번째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때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상승 장악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럴 때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에 여러분들에게 수급을 보여드렸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좋은 또 흐름을 나오는데 자 이 종목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가 최근에 좀 나왔고 이제는 5일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월봉 기준에서는 300일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구간이라는 것을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좋은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상당히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또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꼭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트 분석이 있었습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 스캔을 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뉴스함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빈이고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